네, 안녕하세요. 자소서 코치입니다. 자, 벌써 자소서 시즌이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소서 대체 첨삭 왜 받으세요? 사실 뭐 하나인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면 산으로 가니까. 즉 내가 써놓은 이 자소서가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판단도 못 하겠고, 내가 봐도 못 썼으니까 이 분야에 조금 더 경험 있고 전문가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을 어떤 피드백을 받고자 이제 첨삭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그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사실 누가 대신 글을 써준다. 여러분의 글을 사실 좋죠. 좋은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동영상 끄고 그냥 수능 공부하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이 대신 써주면 절대 대학 못 가요.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소서라는 게 뭘까요? 자소서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대학에서 주는 형식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군데인데, 대학에서 주는 형식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 대학에서 주는 형식은 뭘까요? 즉,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자기소개서는 내 마음대로 쓰는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주는 그 형식이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매년 대기업에서 나오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각 대학들만의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 형식의 글을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어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남의 얘기, 뭐 이런 거창한 거 이런 거 말고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 느낀 점, 깨달은 점, 그리고 변화된 점, 성장한 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으로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요령은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자, 자신이 생각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글로 일관되게 표현하라 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냐? 사실 뻔한 얘기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변화된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오탈자가 있네요. 2015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총 공통질문은 4개에다가 자율문항이 2개였어요. 자율문항 2개에서 총 6개 문제가 가능했었는데, 2015년도에 오면서 사실 문제의 개수는 3문제, 그리고 필요시에는 한 문제 추가해서 총 4개, 최대 4개로 줄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글자 수나 어떤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줄었지만, 사실 그렇게 안심하다가는 멍멍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2015년도에는 크게 바뀐 점은 제가 이제 뚝딱 집어놨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그 전에는 지금 2014년도 첫 질문 보면 성장 과정과 환경이 미친 영향. 근데 환경, 위치, 뭐 성장 과정 이게 뭐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18년, 19년, 뭐 20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성장 과정 하면 뭐 엄마 뱃속, 뭐 초등학교 때 엄마 자궁에서 나오면서 세상에 나왔을 때 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멍멍이 되는 거죠. 완전 멍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장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도 뭐 학교 환경인지 가정 환경인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2015학년도부터는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 아래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 이런 식으로 고교 기간이라는 시간적인 어떤 제한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 어떤 소재거리가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쟤나 내 거나 남거나 이게 같은 비슷한 어떤 획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누구나 다 뭐 학생회장 했고 뭐 전국 일주, 세계 일주 이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왜 나 그런 거 안 시켜줬어, 나 왜 안 했지라고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 봐야
이거 바뀔 수 없어요. 이거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내 이야기들을, 내 경험들을 나만의 그 어떤 레시피로, 나만의 그 야무진 요리,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코치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되려면 사실 더 구체적인 얘기, 어떤 사례들이 제시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어떤 깨달은 점이나 후에 변화된 점들, 이런 것들이 덧붙여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네, 지원한 전공에 대한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네, 2014학년도 보면 무조건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 후에 향후 학업 계획, 그리고 그 위에 지원 동기, 진로,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2015학년도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준비했던 학생들은 내가 헛짓거리를 한 거냐? 혹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멍멍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결국 일단 자율 질문, 자율 문항에는 이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이나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질문이 넣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현재 문항 보세요. 고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밤을 새워서 어떤 공부를 했고 영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영어가 좋아졌습니다. 끝.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멍멍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근데 대신에 저는 영어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밤을 새워 영어 공부를 했고 영어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가 좋아져서 다른 영문 서적도 찾아보게 되고 해리포터 뭐 시리즈 영문판 이런 것들을 만독할 정도로 영어가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제가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지원 동기나 어떤 진로 학업 계획은 빠져 있지만 해당 질문 2015학년도 현재 질문에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저는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문학과, 저는 건축학과, 저는 신문방송학과, 저는 경영학과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맹점은 여러분의 글에 지원 동기나 진로나 학업 계획들이 녹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만약에 지금 해당 질문이 없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 과 교수님이야. 근데 이 친구가 왜 우리 과에 지원했지? 와서 열심히 하려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그 부분이 없다고 해도 이게 면접을 가게 되면 분명 거의 첫 질문으로 혹은 무조건 이 질문을 물어보게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과, 전공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나 어떤 뭐 진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직 대학에 입학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뽑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코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가장 뭐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아래에 보면 사실 유사도 검사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작동이 어렵네요. 자, 유사도 검사일 것 같은데 사실 유사도 검사라는 건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가 쓴 자소서가 다른 사람들 것과 얼마나 비슷한가, 즉 표절의 어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썼어도 무조건 유사도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참고했던 어떤 좋은 자소서나 또 어떤 또 저희 뭐 코치들이 이렇게 도와줬지만 코치들도 사람인지라 뭐 어디서 봤던 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주 썼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이 비슷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들이나 어떤 합격자, 탈락자, 또 어떤 이런 웬만한 샘플들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유사도 검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위험 수준이거나 의심 수준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오케이. 그렇게 가면 이제 유사도 검사 부분도 저희가 찝어드렸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자수서 코치의 첨삭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인데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적합도와 문항 적합도를 고려한 소재 탐색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창한 걸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만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항이 어떤 요소들을 평가하고자 하는가를 잘 캐치해서 여러분만의 자소서 소재를 잡아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창한 것들은 남들이 다 갖고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것들에서 또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그 사소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소재, 색다른 소재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소재를 탐색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문장 전달력 강화. 그러니까 같은 소재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은 잘 쓴 글, 이 글은 합격할 글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소재를 저희 코치들과 함께 완벽한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맛깔나게 글을 쓰면 훨씬 더 강력한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은 유사도 검사, 글자 수 체크, 어휘 및 문법 체크. 즉, 뭐 제일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도 검사 다 해드리고 글자 수나 오탈자들 다 체크해서 완벽한 자소서, 그냥 이거 그대로 잘 제출할 수 있는 그 자소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텝은 뭐 세 개로 이제 말을 했지만, 사실 2주 동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서 완벽한 자소서를 만들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합격하는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무조건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모두를 합격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고, 저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게 하려면 저희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나 뭐 다른 또 코치님들 같은 경우도 요즘 뭐 3, 4시에 계속 자요. 그래서 막 학교들도 다 찾아보고 어떤 문항들이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무료 첨삭도 다 해드리고, 우리가 멍멍이 되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사람인데도 이 정도 하는데, 이제 자기 거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부모님들도 듣고 계실지 모르니까 자기 자녀 거 준비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최소한 노력할 필요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노력해서 훌륭한 결과, 합격의 결과 있으면 굉장히 우리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매부도 좋고 누이도 좋고 누구도 다 좋은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많이 찾아보시고 저희 코치들도 많이 괴롭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